해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돼? 그 고객은 예를 들어서 여직장님이 영업사원이라면 여직장님 누가 자기 주변에 트럭을 산다면 여직장님 절대 소개를 안 해줘요. 왜? 자기가 사냥감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 사람 소개를 시켜줘요? 해줄 이유가 없죠. 이게 헌팅 영업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열대 안 팔아요. 혼자서는 두세 대 팔더라도 나머지는 다 소개받아요. 다 소개받고 지인 소개받고. 그게 뭐예요? 경쟁 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차가 출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 시작이구나. 농사 짓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업이 시작돼요. 그렇게 인식해서 고객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소개시켜주고 절대로 있잖아요. 트럭은 한 달에 자기 힘으로 5대 이상 못 팔아요. 맞습니다. 3대까지는 팔아봐도 한 달 자기 힘으로 순수한 고객을 다 때 팔잖아요. 한 달 내내 정신이 없어요. 서류 만들어야지, 서류 지우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5대 이상 파는 사람들 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소개받은 거예요. 다 정리돼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영업할 때 한 달에 트럭 3대, 대형 트럭 3대 파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한 달에 금방 가더라고. 승용차부터 틀려. 승용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이유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쉽긴 한 것 같아요. 더 쉽죠. 승용차는. 트럭은 더 복잡하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래적 딜링 영업을 했던 사람은 빨리 관계적 휴먼 릴레이션 세일즈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헌팅 세일즈 한 사람들은 팜 세일즈로 빨리 요거 바꿔야 돼. 시작할 때 바꿔야지. 왜 이걸 서론 끝장에 넣냐면 시작할 때 바꿔야지 하다가 못 바꿔요. 트럭은 처음에 배울 때 잘못 배우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트럭은 2년 동안은 욕심 안 내고 아까 말했는데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5년 후에 4년 후에 성공을 해요. 그 얘기는 충청서부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충청서부 탔다대고 충청서부 대리점 지금 요새 뭐 몇 년 전부터 한 작년부터 계속 1등한 그 탔다대고 충청서부 대리점 만들 때 전부 다 트럭하고 전부 다 관련한 사람들이 왔어요. 수산물 시장에 있다 온 사람, 무슨 중소기업에 있다 온 사람, 무슨 여직원도 그렇고 다 전부 다 트럭 깎아보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2년 후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대리점은 분명히 3년 후에 1등 할 거야. 역시나 그때부터 1등 계속. 이게 처음 올 때 잘해야지 나중에 절대 못 바꿔요. 이건 제가 해봐서가 안다가 아니라 해보니까 그렇더라. 또 남들 홍보를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요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시작할 때. 지금 덧셈 북부대리점 많이 좋잖아요.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시작 단계잖아요. 요거 바꾸셔야 돼요. 여기 또 덧셈 북부는 또 지리적으로 아주 위치가 좋아요. 경기 북부 지역에다가 파주, 문산, 일산. 또 파주 같은 경우 또 산업단지잖아요. 특히 이 3톤, 2.5톤 시장이 아주 물류시장이 작은 시장이 특히 여기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잘 잡으면 분명히 3년 후에는 성공을. 근데 성공을 누가 해야 하냐? 영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여기 정인철사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우리 정 대표님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자기를 먼저 아는 걸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럼 고객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공부해야 돼요. 고객이란 제가 내렸어요. 나에게 타타 배우 상용차에서 생산되는 중형 트럭, 여기는 이제 덧셈이겠죠? 뭐 중대형 트럭 안 파니까 중형 트럭을 구매하거나, 여긴 덧셈은 뭐 과거에 생산이 안 됐으니까 뭐 현대 트럭이겠죠? 구매하거나 앞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현재, 미래, 또 판매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조력하는 자. 첫 번째 커스터머가 있으면 세컨 커스터머가 있어요. 퍼스트 커스터머는 자기한테 차를 사는 사람이지만 세컨 커스터머는 그 사람이 차를 살 수 있도록 옆에서 펌프질하는 사람. 현장 전문 용어로. 이건 뭐 보드독이라기도 하고
또 조력자가 붙어. 에이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를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차주 옆에서 뒷차 나쁘다고 계속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까지 다 고객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고객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 근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고객은 위저블 커스터머인데 이 고객은 전체 고객의 20%밖에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영업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커스터머가 전체 고객의 80%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고객을 찾아가요. 20%. 이 좁은 길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요. 바보같이 왜 보이지 않는 전체 80%를 공략해야 하는데 좁은 문에서 더 싸워요. 그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커스터머, 바이어들 전체 고객 80%이 부분을 공략을 해라. 근데 대부분 못 판 사람들은 이걸 공략해. 잘 판 사람들은 80%를 공략하고 확률 높은 데로 공략을 해야지. 아마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고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현대 IT를 샀던 고객 중에 아니면 앞으로 살 수 있는 고객 아니면 그 주변의 고객들이 80%가 될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객은 무엇이고 고객의 유형은 어떤 형태가 있든 고객 정의가 되죠. 그러면 보이는 고객 아까 말한 대로 판매 경쟁이 심한 비저블 고객 보이는 고객 전체 고객 20%잖아요. 이 고객의 특징이 뭐냐? 나와 가까이에 있고 내가 접근하기에 편하고 내가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고객 특징을 보면은 나와 근접한 고객 첫 번째 나에게 트럭을 구매한 고객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고객 나와 관계가 있는 고객 다섯 번째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고객 나에게 쉽게 이익을 갖다 주는 고객 원하는 대로 내 견적대로 오케이 해주는 고객 아니면 비슷하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고객 여덟 번째 나에게 친절한 고객 아홉 번째 나에게 충성도가 나한테만 찾아가겠다는 고객 열 번째 나에게 불만이 없는 고객 열한 번째 구매 자금이 많은 고객 얼마나 좋게 이런 고객 만나면 좋겠죠. 승용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고객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20% 이하예요. 이거를 종합 정리해 보면 나와 가까이에 있고 편하고 아주 자유로운 고객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트럭을 사겠어요? 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사람을 공략하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고객 반대로 80%는 보이지 않는 이런 고객은 경쟁이 치열해요. 이런 고객은 누구나한테 견적서를 5장, 10장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객은 견적서를 많아야 2장밖에 안 받아요. 이런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 한마디로 difficult, 더티하고 distance,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렵고 이런 고객들을 찾아요. 이런 고객들의 유형이 뭐냐면 나와 멀리 있는 고객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지만 마음적으로도 멀리가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멀리 있는 고객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트럭을 한 번도 사지 않은 고객 나에게 살 의향이 없는 고객 그 다음에 내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고객 그 다음에 덧셈과 타타대우와 이 부부 대리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고객 그리고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고객 그 다음에 쉽게 나한테 이익을 갖다 주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객 나의 또 이익이 작다고 생각하는 고객 나를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고객 그 다음에 타타대우한테 불만과 불평이 많은 고객 그 다음에 타타대우의 충성도가 별로 없어 보이는 고객 그리고 남에게만 경쟁사에게만 트럭을 사주거나 소개하는 고객 그 다음에 돈이 별로 없는 고객
구매자분들은. 이런 고객들이 대부분 80%예요. 트럭은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은 트럭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개 중층 이상이지만은 우리같이 선진국인 사람은 트럭을 소유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 계급으로 따지면 계층 따지면 좀 약간 이렇게 서민층이 그런 사람이 돈이 많이 있겠어요? 돈 많으면 부동산 투기하죠.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들이 이런 고객이에요. 이런 고객이 대부분이 이런 고객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객을 찾으려면 되게 difficult, 어렵고 더티, 힘들고 하드, 참 힘들고 더티하고 좀 별로 많이 요거도 먹고 그 다음 나와 버려. 이런 고객이 80%예요. 그래서 이런 고객이면 아 나한테 내가 공략할 시장 포인트구나.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지만 공략 포인트 알려달라고 하죠. 공략 포인트를 알려달라면 공략 포인트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고객들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고객에서 막 2명, 3명, 4명, 5명 그러니까 고객들은 좋아하죠. 비딩하니까, 입찰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고객들이 제가 아는 고객들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많더라. 그 다음에 영업사원하고 잘 연결되지 않은 고객들이 많더라. 그 다음에 덧선에 대해서 타타도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더라. 그게 대부분이 80%더라. 이런 분들을 공략하셔야 한다. 그래야 주변에 경쟁자들 오고 차별화된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했던 건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객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걸 간과히 가볍게 여기서 대표적으로 죽음의 일, 큰 사건, 죽음의 일이 거나 사업의 비즈니스 망한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타이타닉호예요. 타이타닉호는 그때 당시에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제일 큰 호화 여객선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초화 여객선이고 이 여객선이 캐나다 뉴폴드랜드 섬 680km 지점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했어요. 그래서 1,500명이 죽었어요. 이 영화로 유명한 거죠. 다 영화 타이타닉 많이 봤죠. 이게 원인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1,500명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 1,500명이면 거의 진짜 9.11 테러 사건과 같은 그런 크나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원인이 뭐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빙산을 보지 못해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예요. 우리 영업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요. 유튜브 영상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고객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아이스버그 이론인데 빙산 이론을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고객이 하려면 얼마나 되게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빙산이죠. 여기 보시면 빙산인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고객은 이 빙산을 보면 20%밖에 안 돼요. 보이는 고객이 빙산까지. 근데 대부분의 고객은 빙산 아래에 있는 2차 고객, 3차 고객이 80%예요. 그럼 2차 고객은 30%, 3차 고객은 50%.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고객은 20%인데 이 사람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고객들은 가까이 있는 고객들. 이 사람 보이지 않는 30%가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트럭을 팔면 또 고객이 생성되는 게 50%. 그래서 80%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득은 어떻게 생기냐? 내가 영업하다 보면 이 보이는 고객이 이득이 적어요. 근데 2차 고객은 이득이 50%예요. 근데 3차 고객은 이득이 30%밖에요. 그래도 보이는 고객보다 높죠. 그럼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겠죠. 왜 30%냐?
2차 고객에 들어간 영업 투입량이 있어요. 영업 활동비, 판촉비. 여기서 다시 또 재생산돼. 그 기간 동안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자기 이익은 30%밖에 안 돼요. 어찌됐든 2차와 3차 고객을 공략하면 80% 이득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략할 때 2차 고객, 3차 고객, 그걸 일명 보이지 않는 고객, 인비저블 커스터머에 대해 투자를 하시고, 지금부터 영업 시작하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해야지. 지금 시작할 때부터 급하다고 요것만 하다 보면 내 손에 장을 짓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2년 넘지 못해요. 2년 넘으면은 마치 20년 근무한 같은 그런 중압감을 느낄 거예요. 나중에 2년 후에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거쳐간 고객들, 영업사들 보시면. 그래서 제가 빙산 이론을 빗대어서 고객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 거기에 대한 영업 이득은 이렇더라. 그리고 영업 투입, 자기 영업 활동한 투입은 1차 고객이 이만큼 많이 투자가 돼요. 그렇지만 1차 고객을 중심으로 2차 고객, 3차 고객 가면 갈수록 영업 투입량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때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처음 영업 시작하는 사람들은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 고객 찾기 힘들잖아요. 이게 1차 고객, 보이는 고객을 찾아서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고객, 2차, 3차 고객에 집중을 해라. 여기는 직원다리로 활용을 해라. 직원다리로 활용하려면 영업 투입이 좀 많겠죠. 왔다 갔다 하고 뭐 밥도 사주고 겁도 사주고. 근데 그거를 요것만 보면 이득이 별로 안 돼요. 요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활동이 새로운 점프, 혁신하는 점프가 되고, 그 점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을 해야 돼요. 승용이 있다고 오셨지만은 또 나름대로 재밌을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이 트럭이. 저는 버스도 안 오고 승용차도 안 했지만 트럭만 28년 했지만 너무 재밌어요. 제 비즈니스도 트럭을 주제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영업 하시는 분들 내재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트럭 영업 경험이 없고 사회에서 실패하고 인생을 쓴맛을 본 사람들이 차를 제일 잘 팔더라. 왜? 생존이 절실하니까. 생존하겠다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밑에 깔렸기 때문에 트럭을 성실하게 회사 일이 뭐 하자는 걸 참여해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요. 생존이 절실하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으로 대우자판에서 트럭 판매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대개 실적들이 하위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실함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목마름이, 갈등이, 판매에 대한 갈등과 목마름이 생존에 대한 절실하기 때문에 아마 성공할 거예요. 아마 우리 정 사장님, 정 대표님도 그런 목마름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육시켜달라고 이끌지. 그런 목마름이었으면 저를 불렀겠어요? 한국능력협회 가서 유명한 강사 돈 뭐 1시간이면 300만 원 주고 와서 얘기했겠죠. 저를 불렀길래 이 목마름이 절실하시구나. 사실은 여기 우리 사장님 전화하기 전에 저희 다른 영업소에 어디 회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수입사도 있고 한 3군데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전 내려오면 숙박 제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분들은 목마름이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2분이 정확히 요청이 왔고 이렇게 해서 3분이 요청이 왔는데 목마름이 정사님 제일 절실할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내가 돈도 안 받고 가서 해주겠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길래 저는 연희도 모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배도 고프죠. 네,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럭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는 분, 또 트럭에 대해서 배움이 작은 분들이 실적이 좋더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함정이 돼갖고 게으름으로 빠지고 나태형으로 빠지고 그것이 곧 실적이 저조하게 되고 타다되고 종신연금을 받는 종신형 SR로 가더라. 처음부터 모르니까 영업을 배우고 연구하고 고민한 SR이 실적이 좋더라. 아마 실적이 좋을 거예요. 트럭 모르시죠? 아마 트럭 이 얘기를 처음 해보셨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뽑을 때 트럭을 잘 모르는 분, 목마른 절실한 분 위주로 뽑으면 그분들은 성공을 해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심지어 저는 어떤 목사님도 트럭 파겠다고 그분도 제가 면접을 보고요. 목사님도 면접 보고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저한테 트럭 와서 트럭 파겠다 그분도 면접 보고 다 여러 명을 봤는데 면접본만 한 것만 해도 거의 300명 될 거예요. 이상한 분들은 저는 항상 인턴 줘요. 한 3개월 동안 인턴 대리점에 그래서 저는 4번 쉽게 안 내줘요. 그러니까 한 2달, 3달 걸쳐서 4번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 대표들한테 욕도 많이 얻던 거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2달쯤 되면 되게 그만둬요. 나중에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막 오히려 많이 했다. 아니 무조건 소리만 내면 다 뽑아주는 타타대우인데 당신은 왜 영업사원 꼭 한 달, 2달 보냐, 인턴 하냐 꼭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되짚어보면 영업이란 무엇인가, 또 영업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영업사원에 대한 정의, 고객이 무엇이냐, 고객에 대한 정의를 했잖아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저한테 요청했던 공략 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고객을 찾고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5단계가 있어요. 자기가 덧센 트럭을 팔기 위한 마켓을 선정을 해요. 타켓을 선정해요. 무조건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덧센 트럭이 어디에 많이 팔리고 어디도 많이 집중돼 있고 어느 마켓에 있다. 요 타켓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구체적으로 판매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2단계. 3단계가 그 타켓을 선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매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의 고객을 찾아야 돼요. 5번째 단계가 찾아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객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고객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고객, 2차 영업, 3차 영업까지 나의 고객을 만들어요. 정확하게 보면 빅피처로 보면 이런 단계가 있어요. 1, 2, 3, 4, 5. 이 5단계 과정이에요. 영업 오랫동안 하신 분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이거 정리원이라고 20년 영업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1단계 나의 고객을 찾는 방법. 덧센이면 덧센에 처음 들어가는 신규 시장이 경기 북부에 어떤 시장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고. 2번째, 덧센의 경쟁사가 파는 시장이 어떤 거긴가? 아니면 현대 마이트나 현대 이스스를 선호하는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 시장을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탈환을 하고 어떻게 판매할 거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3번째는 그 외에도 덧센이 필요한 특수한 목적의 시장이 있다 이거죠. 특장차라든가 뭐 이런 차, 뭐 시에서 산다든가 이런 특수한 시장이 있을 거라. 4번째는 타타대우 여러 대리점, 덧센 파는 대리점 전국에 많잖아요. 한 20몇 개 되잖아요. 거기서 못 파는 시장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렇게 시장을 1, 2, 3, 4 4개 시장으로 카테고리로 분석을 해서 책상에 놓고 A4지에 놓고 자기가 하나씩 정리를 해봐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눈에 조금씩 하고. 그리고 그 종이는 버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거 홍보 계속 가지고 대전 방문할 때마다 본부장님 저 이렇게 공부했는데 항상 보여주고 또 제가 메모해주면 또 가져가고. 그래서 그분이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차 엄청 잘 팔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목적지로 갈 때 내비게이션 키죠? 네. 내비게이션 왜 켜요? 저도 오늘 아침 집에서 출발해서 봤지만 내 목표가 더 센 여기 북부대지 온다는 게 내 목표잖아요. 그렇게 한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판매도 마찬가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덧셈 빠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졌죠.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지금 그때는 저는 이제 조직별로 만들었는데 1분기에 몇 대, 2분기에 몇 대, 3분기에 몇 대, 4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가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자기 있게 조직 단위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역량에 따라 여기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돼요. 두 번째, 이게 구체적인 이건 팀별로 조직별로 목표. 이제 덧셈 같은 거 1분기에 국부대응 같은 건 1분기에 몇 대, 2분기에 몇 대, 3분기에 몇 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요. 어느 대전 가면 개인별로 목표가 없는 거예요.